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60갑자를 다 돌아 다시 처음 태어난 해에 간지로 돌아오는 것을 환갑이라고 하지요. 이 회상과 인연을 맺은 지 60년. 뿌리 깊은 신심과 공심, 공부심으로 입교 60년 세월을 이어온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원불교와 함께한 서울교당 법산 이법선 교도 초대했습니다. 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법사님. 법사님의 이 법호가 법산이세요. 예, 맞습니다. 네, 정말 교법대로 실천해 나가는 분이라는 것을 법호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또 마음 아픈 분들도 많고 정말 새롭게 뭔가 희망을 바라는 그런 많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우리 법사님은 어떻게 요즘 지내고 계신가요?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를 우리 원불교나 또 개인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또 그 내 후배들이나 그 자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줘야 네.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 그 연구를 많이 하죠.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바깥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들이 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원불교 교도님들은 이런 경계 속에서 안으로 또 적공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법사님은 또 어떻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좀 되돌아보는 기회도 가졌어요. 그리고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또 멈춰도 보고 그랬는데 역시 새 시대의 대비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네. 하루 일과는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하루 일과는 이제 제가 원래 그 건설업의 그 과정을 쭉 사회생활을 했고 또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이제 건설업의 분야에서 이제 토목 분야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뭐 일부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늘 아침, 점심, 저녁이 나뉘어서 뭔가 일과를 정말 튼실하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면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루 일과 중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축 관계 일을 조금 하고 있고 이제 아침 저녁에는 이제 컴퓨터 사경하고 예. 또 이제 저녁에는 이제 교전을 반드시 한 번은 꼭 읽고 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이론상 서문과 영주, 청정주는 예. 꼭 그 필수적으로 하고 예.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 사배는 꼭 하죠. 예.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일원을 하여튼 내 마음속 깊이 딱 모셨으니까 나 자신한테 절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절을 식구들이 같이 네. 사배하는 것을 상당히 네. 중요한 행사로다가 네. 알고 합니다. 식구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식구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네. 지금 둘째가 분가를 안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예. 이제 세 식구가 됐죠. 근데 네. 이제 큰애는 큰애대로 이제 그 손녀 셋하고 따로 살고 이제 또 셋째가 아들 하나하고 이제 따로 세 식구 따로 사니까 이제 전부 세 집으로 나누어서 네. 있는 거네요. 네. 함께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런 가족이고 함께 우리 원불교 교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석 심고도 함께 하고 사배도 그렇죠. 함께 올리고 그런 예, 것 그런 같아요. 거죠. 예. 참 이런 가족의 기쁨, 보람은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우리도 좀 이런 가족으로 함께 아침에 좀 선도 부부가 함께 하고 싶고 저녁에 심고도 함께 모시고 싶고
한 사람만 유인이 하려면 그냥 어색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함께 한다는 게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또 좀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깨워주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그것이- 사모님과 예. 그것이 상당히 이제 과정이 있어야 돼요. 네.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거 금방 따라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더 예. 불편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집사람하고 이제 식구들한테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그 대종사님이 만드신 정전이나 대종경은 엄청난 힘을 지닌 미래의 경전이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힘의 정도가 아니라 새 시대의 그 법이 들어있는 기운이 엄청나니까 뭐 잘 적에 머리맡에다 놓고 자라. 그러면 그 기운이 너한테 상당히 좋은 기운이 너한테 스며들 것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예. 쉽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전을 머리맡에 놓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조금 지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에 더도 말고 한 줄씩만 읽고 잡아라. 네. 한 줄씩만 읽고 자면은 그것이 너한테는 엄청난 그 정신적인 영향이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줄을 그거 쉽지 않냐. 누구든지 다 한 뭐 1분이면 읽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러지 말고 식구들이 모여서 한 줄씩 읽고 자자. 예, 함께. 예. 예. 그래서 그 저희 어머니 계실 적에 그 둘러 앉았어요. 이제 네. 식구들이 전부가 둘러 앉아서. 잠자기 전에. 예. 예. 둘러 앉아서 우리 어머니서부터 전부 교전을 들고서 한 줄씩 전부 읽고 자는 걸로다가 네. 그때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기도를 시작했죠. 예.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뚜렷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다가 교전 읽는 거를 포함시켰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더 지나서 야 부처님께 4배는 하고 자야 되지 않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길어진 것이 이제 우리가 순서를 정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영주 7번. 예. 그 영주 7번은 왜 7번 하냐 그래요. 그래서 3세를 일관해야 되고 사방을 우리가 향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해도 7번은 되지 않냐. 그래서 7번. 예. 그 다음에 일원상서문, 목탁치고 경정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정주는 잘 적에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잠도 잘 오고 건강에도 좋고 예. 너 기운도 좋아지고 아침에 산뜻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조금 이제 신고를 반드시 네. 설명 신고를 써요. 연초가 되면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이제 요새는 프린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놓고 읽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묵상 신고하고 그래서 그걸 하니까 전부 딱 10분 걸려요. 네. 이제 그거를 365일 계속 하는데 네. 이제 간혹 해외 여행 갈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쵸. 예. 그 해외 여행 가서도 이 교전 요새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꼭 가져가요. 네. 그 호텔 방에 둘이 앉아서 네.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네. 앉아서 네. 예를 들면 이제 교전 한 줄씩 꼭 읽고 그다음에 이제 영주, 청정주, 예. 일원상사원문 그리고 이제 거기는 신고문은 안 가져갔어요. 그냥 묵상 신고로. 네. 그래서 가면서도 꼭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해외여행에서도 예. 하는 결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한테 엄청난 힘이 되고 또 득이 된다. 네. 이제 그렇게 느껴지니까 네. 그걸 빼먹으면 찝찝해가지고 잠을 오히려. 자거나 그렇죠. 그 허든 습관을 네. 이빨 안 닦으면 입이 텁텁하고 이상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나 네. 마찬가지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법사님은 가족 교화를 위해서 뭐 너 원불교 가라, 입교해라 이게 아니라
치밀하게 하나하나 아주 쉬운 것부터 습관을 들이고 들여서 결국 이제 스스로 그걸 안 하면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도 해야겠네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서울교당에서 집이 좀 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살 적에 문제가 있었냐면 안양 비산동에 사는데 서울교당을 와야 돼요. 근데 이제 먼 거리네요. 예.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또 결혼 전에는 원불교를 안 다녔으니까 원불교를 나오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불교 가자 그러는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는 내가 모든 거를 이제 그 잘 보이려고 그거를 잘 실천시키려고 뭐 청소라든지 뭐 네. 설거지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애기 돌보는 거라든지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거를 내가 맡아서 해주셨고. 막 이제 보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왔는데 그 결혼 초창기에는 이제 차가 없잖아요. 그때 차가 없었어요. 그러죠. 그 비산동에서 네. 서울교당까지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이제 오는데 애를 둘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면은 그 당시에 박성경 선생님 계실 땐가 이정은 선생님 계실 땐가 그랬는데 어떤 때는 끝나는 사내가 부를 적도 있어요. 법회가 세상에. 그럴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도 사내가를 듣더라도 꼭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근데 아, 그렇게 늦어도 오는 습관이 들다 보니까 네. 그 뒤에는 법회를 한 번 빠지는 거를 네. 엄청나게 싫어하게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네, 오타원이. 네. 그래서 뭐 거의 40년 개근이라고 아, 완벽한 출석이라고 네, 봐도 되지 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해요. 그리고 한 번 빠지면 그 무슨 화요 법회나 뭐 이런 걸로다가 그 다음 대체를 꼭할 날은 수 꼭 있도록. 대체해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런 습관 들일 수 있도록까지 얼마나 그 옆에서 불공을 정말 철저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믿고 따라준 것도 고맙죠. 그렇죠. 예. 제가 그 믿고 따라줬다는 것에 지금 생각하면은 뭐가 있냐면 제가 고산 법사님을 엄청 좋아했잖아요. 이은권 종사님, 예. 근데 고산 법사님이 그 하섬에 계시는데 우리 큰애가 8월 30일생이에요. 근데 휴가를 8월 15일 날 얻은 거예요. 네. 근데 하섬을 가는 거예요. 그 보름 뒤에 애가 나오는 것도 그런 위험성도 잘 모르고 네. 그 좀 무식하면 용감을 하고 무식하면. 그렇죠. 그 고산 법사님 뵙겠다는 그 욕심에 네. 그러니까 8월 15일경에 8월 30일 애가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그 고산 법사님 네. 뵈러 가는데 그때 차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갈아타고 예. 그 하섬을 갔었다니까요. 아, 정말.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나요. 네. 근데 그런 정도로 그 고산 아니 그래서 법사님 지금 그러면은 갔다가 어떻게 잘 돌아오셨네요. 거의 예. 만삭이 된 상태에서 그 그냥 만삭이죠. 논래를 하는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정도로 네. 이제 고산 법사님 찾아뵙고 스승님 그러는 찾아. 거를 네.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고산 법사님이 큰애, 둘째, 셋째를 전부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제 서울에 안 계실 적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 그때는 뭐 휴대폰이 없는 시절이니까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낳았습니다. 네. 이제 돌림자는 뭡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해라. 그러면 아침에 전화하면 네. 이제 어떤 때는 글자를 2개 주시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이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네. 우리 아들 셋을 네. 다 이름을 고산 법사님께 짓고 예. 그 이름을 그대로 그냥 본명으로 본명으로. 올렸어. 예. 그렇게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불교의 관계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뛰어놔서 띄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예, 정말 지중한 그런 인연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이렇게 원불교 만난 지 올해로 6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참 60여 성상을 원불교 만나서 이 공부 이 사업 하면서 정말 많은 크고 작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정말 정진하는 마음, 공부심 잃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사님은 처음에 그러니까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설린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이제 설린중학교에 1학년, 2학년을 이제 다 반장을 했는데 네. 그때 왜 반장을 했냐면 들어갈 적에 이제 그때는 전부 입학 시험을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요. 예. 그때 이제 수석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냥 무조건 수석했다고 반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2학년 때 네. 나하고 같은 반에 누가 있었냐면 그 윤원준이가 있었어요. 네. 원산. 예. 윤원준이가 있었어요. 네. 그 윤원준이가 야, 원불교 좀 한번 가보자. 네. 그러니까 그건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절이래요.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절이면 무릎 꿇고 뭐 그저 부처님 있고 절하는 줄 알고 맨 처음에 쫓아갔죠. 네.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원기 46년이니까 그때 간 거예요. 네. 그때 갔는데 그 송영봉 선생님 계시고 박혜순 선생님 계신데 그렇게 잘해주시고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또 미인이시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공부하는 분위기도 네. 그렇게 마음에 들고 또 그 주장하는 그 표들 있잖아요. 네. 개교표, 예. 교리표. 예. 아, 그 표가 네. 야,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갔는데 네. 그 신심을 나게 하는 부분 중에서 그 융타원 김영시 선생님이 아마 송영봉 선생님이 편찮으셔서 그 같이 와서 오랫동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저를 이뻐하시고 그 융타원 선생님이 그냥 웃으시는 목소리가 그냥 쟁쟁하게 울리시는 정도의 네. 좋으신 분이고 네. 그분이 또 이제 옛날 경기하고 나오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저를 귀여워하면서 그 하르마 게임이라고 플라스틱으로다가 이렇게 뭐 꽂는 게임 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네. 어머는 가면은 그거 하자고 부르셔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네. 그래서 네. 그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그냥 그때부터 예, 다니시게. 빠지지 않고 다닐 네. 수밖에 없었고 예. 그 당시에 그 이제 제가 노량진 장승배기 쪽에 살았는데 거의 한 6km, 7km 돼요. 네. 근데 그때는 많이 걸어 다니던 시절인데 그렇죠. 방학 때 되면은 그 저기 그 양녕대군 묘지라고 그 저 봉천동 쪽에 거기 약수터가 있는데 네. 약수터에 가서 주전자를 2개를 물을 떠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걸어서 교단까지. 갔다가 그 송영봉 선생님 드리고 네. 하나는 부경무 선생님 박혜순 선생님 드시라고 2개를 네. 주전자로다가 약수를 떠다 드리고 세상에. 그랬던 생각이 나요. 주전자로. 네, 그렇죠. 아니 주전자밖에 주전자니까 없죠. 그거 주전자도 물 쏟아줄 수 있잖아요. 예, 얼마나 주전자. 또 조심스럽게. 그 얼마나 먼 거리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그거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던 네. 그 참 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그만큼 스승님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학생이었지만 간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 뭐 드릴 것이 그것이 상당히 귀하다고 생각을 하고 딴 건 드릴 것이 없으니까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렇군요. 선생님들을요. 네. 그 당시 학생회는 참 활발하게 진행되고 뭐 행사도 많고 훈련도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그 뭐 탁구도 하고 또 이제 모여서 그 당시에 이제 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하고 우리 청년회하고 뭐 이렇게
배구 시합도 거기다가 네. 배구 틀 만들어 놓고 하고 그랬어요. 네. 마당이 넓으니까. 네. 그리고 그 송영봉 선생님이 청년들을 상당히 챙기셔가지고 아. 그 한 번은 어느 날 보니까 그 서울법대생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네. 그 서울법대생들을 그 식사를 그 제공을 하는데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고 그랬어요. 네, 그렇군요. 학생회 다니면서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풍경들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제가 이제 처음 멀리 간 여행이 네, 오물교 총부가 됐죠. 네, 그 당시에는 기차를 타면 아침에 타면 저녁에 도착할 정도로 늦게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밤새 기차로. 예. 학생 강습에 이제 갔는데 네, 그때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그렇죠. 총부에서 훈련을 놨어요.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나무 밭에서 네. 거기서 이제 많은 그 그룹 단위의 뭐 얘기도 하고 회화도 전체 하고. 뭐 감상단도 거기 모여서 전부 있으면서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원광에 내가 감상담 한 것이 어디 틀렸어요? 실렸어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다 쓴 게 아니고 송영봉 선생님하고 송순봉 선생님하고 이제 가피를 해주신 거고 그 당시는 이제 서울교당에서 그 이제 송영봉 선생님 댁 있잖아요. 네. 댁에 이제 그 뭐 공부 다 끝나면 시간이 남는 시간에는 그걸로 들어러 가는 거예요. 총부에서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송영봉 선생님 그 당시에는 어머니도 계셨고 할머니도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또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어른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네. 그 당시엔 뭐 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훈련 도중에도. 예, 예. 시험 보면 그 시험 본 걸 가지고 가서 내가 몇 점 맞았는가를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어른들께.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송순봉 선생님하고 영봉 선생님하고 이제 앉아서 이건 맞았다 틀렸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기억나는 게 예. 사은이 예.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음. 그 답을 제가 상대적이라고 썼던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네. 왜? 천지운 부모운 동포운 법률은 보니까 상대적이지 않냐. 그랬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 절대적이에 맞다는 거예요. 사은이. 네. 그래서 그걸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그랬는데 그 뒤에 그 강습에서는 그거를 못 느꼈는데 그 다음 강습에 갔는데 전종철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는데 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유는 은혜의 기운은 엄청난 만유인력과 같은 것이다.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만유인력이 잡아다녀야 존재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건 은혜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물건과 물건끼리 잡아다니고 있는 은혜라는 것이 이 네. 기운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은혜가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걸 전종철 선생님한테 네. 아주 확실하게 네. 알았어요. 그렇군요. 학창 시절부터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막 교리 공부를 시키고 시험을 채점을 맞을 정도면 요즘 학생들은 근데 안 간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 학생들이 네. 가서 교리 공부를 철저히 하고 정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겠네요. 아니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대각전 강당에 총부 대각전. 예 네. 거기에 전부 자리를 깔고 누웠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거기서 학생들이? 자죠. 딴 데 살 데가 없었어요. 예. 대각전에서. 그것도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니 전국에서 왔으니.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대각전에다 네. 자리 깔고 한 줄로 잤는데요. 네. 처음에 서로 얼굴도 그랬어요. 모르는 학생들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원불교 학생이라는 그걸로 네. 하나 뭉쳐서. 예.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 전국 훈련을 한다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뭐 한 2박 3일 정도지만 그때는 좀 더 오래 했었죠, 학생들. 어떠세요? 글쎄,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3, 4일 이상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기차 타고 또 하루 종일 걸려서 예, 오고. 예. 오며 가며 그거 자체도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기차에서 네. 또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기차 타고 갔어요. 아, 그런 풍경들이 정말. 예. 특히나 법사님은 이 고등학교 시절에 서울 지금 다니고 있는 서울 교당뿐 아니라 전국의 교당들을 좀 가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으로 전국의 교당들을 좀 다녔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셨어요? 아, 그 만첨에 간 계기는 송영봉 선생님이 저기 몸이 아프셔가지고 쉬신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동산천교당 전주 옆에 그 동산천교당을 가셨어요. 근데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 기차를 타고 갔죠. 혼자서. 혼자서. 그때는 저 여행 가방이 없어요. 책 가방에다가 옷을 넣어가지고 넣어갖고, 예. 들고 갔죠. 네. 그러니까 서울 교당에 계시는 우리 스승님이 가셨다니까 뵙고 그렇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갔죠. 그 다음에 간 데가 이제 부안교당에 박혜순 선생님이 부교무로 계셨는데 거기 교무로 가셨으니까 네. 또 거기 갔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세 번째 간 데가 어디냐면 박혜순 선생님 다음에 김수인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병타원. 네. 그분이 함락교당으로 가니까 또 함락교당을 갔어요. 예를 들면 네. 그 함락교당 갔죠. 그러고선 그 다음에 이운철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하고 가까우니까 또 남원에 오라고 그러니까 남원에 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충현 선생님이 또 부교무로 있다가 가시니까 네. 김충현 선생님 밀양인가? 아, 저기 저 창원교당에 갔어요. 경상도 창원교당. 거기를 그 교통도 나쁜데 찾아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그냥. 아니 근데 네. 참 그 예고 없이 간 데다가 그때는 뭐 예고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서로. 갔잖아요. 갔는데 가보니까 딱한 사정이 생겼어요. 왜? 교무님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는 교당들이 작으니까. 교무님 방이 네. 하나밖에 없는데 어디서 자요?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도집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자라고 빌려서.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잤는데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이 반찬이 없는 거예요. 밥은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교무님이 그 근처에 교도님들한테 반찬을 얻어가지고 저를 상을 해다 놔주는데 차려서. 예. 당신 드실 적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다가 네. 그래도 손님이라고 제자가 왔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치마폭에다가 아유, 세상에. 반찬을 얻어다가 네. 그 그땐 또 교당도 열악했잖아요. 예 그렇게 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이제 가면은 그래도 서울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들을 동네 어린이들을 다 막아가지고 예. 어린이 그 법회를 법회를 보도록. 한 3일씩 봐줬어요. 네. 그야말로 어린이 또 특별 훈련을 거기서 한 거네요. 예. 목사님이. 그냥 남원 가서도 그렇게 했고 음. 또 이제 그 함나 가서도 그랬고 네. 또 그 저기 창원 가서도 그랬고 음. 이제 그런 걸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아마 가신 것도 이제 방학 때 주로 가셨을 테니까. 그렇죠. 어린이들도 방학 때니까 이제 다 모아서 예, 훈련을 모아가지고. 하셨네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예. 서울교당에 송영봉 선생님 계실 때 그 무렵부터 어린이회를 제가 봤었거든요. 예. 어린이회를 봤는데 그때 누가 봐줬냐 하면 저기 송관원 선생이 이제 경희대학교 신흥대학교 다니실 음악, 때니까 예. 그랬고 그 어린이회 같이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이경식 이혜화가 음. 이제 서울교당 청년에 나올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동화 같은 거를 음. 많이 이제 책을 구연 동화 읽어주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회를 제가 거의 7년인가를 했어요. 7년이요. 그것도 거의 혼자서 완전 베테랑이네요, 그냥. 어린이 교원은. 혼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회는 조금 이제 그 옛날 얘기 해주고 뭐 네. 그런 거 이제 뭐 노래 시키고 하는 거는 네. 내가 노래는 잘 못해도 이제 시키고 그런 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면은 어린이를 이제 모아가지고 네. 이제 한 3일씩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 이제 네. 뭐 법회 이제 조금 이제 설교도 해주고 예. 또 이제 일반인들 앞에 가서 또 서울 좋았다고 감상담도 하고. 인사도 하고 예. 이제 그러면서 네. 이제 그렇게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아, 부안, 남원, 이제 함나, 창원 네. 이제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제 충무까지 갔어요. 예. 충무는 왜 갔냐면 그 여수를 통해서 충무를 갔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배로. 그렇죠. 충무는 배로 네, 가는 그러게요. 그 시절이니까. 뭐 그래가지고 글로 가가지고 네. 충무에 아, 그때 예. 박세경 선생님 계실 때 그때 이제 갔죠. 네. 예.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 들으면서 참 물론 이제 함께 담임 교무님 또 이렇게 함께했던 교무님이 함께 할 때는 참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임 옮기시게 되면 대부분 좀 잊어버리기 쉽고 그냥 그런데 또 그 교무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또 그 교당에 함께 스승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으로 가서 그냥 가서 또 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어린이회를 창립을 해주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린이하죠. 그렇죠. 한 3일을 훈련 나다 보면 네. 이제 그 학생들이 원불리 한 번씩 와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또 오라 하면 또 이제 와서 이렇게 법회가 결성이 되는 거니까 지역에 특히 어려운 그 교당들 교무님 계시는 데를 돌면서 어린이회 훈련하면서 창립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 오시기도 하고. 예, 그랬죠. 아유, 교무님도 큰 힘이 되고 법사님 스스로도 보람이 크셨겠네요. 아니 저는 추억이 엄청난 좋은 추억이 있었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앞서 고산 종사님, 이은권 네. 종사님이 하섬으로 갔을 때 그냥 사모님까지 그냥 만삭의 사모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갔다고 예,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교당에 계셨었죠 고사님이. 그때 얘기를 좀 예. 전해주시죠. 그때는 청년회 시절인가요? 거죠. 예. 아 예. 고산 종사님 모시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 고산 종사님 계실 때 그 송영 선생님 계실 때 여름이면은 네. 그 뭐 수신결 예. 그 고경 수- 공부. 수신결 공부라든지 뭐 이런 그 여름에 강의를 해주셨어요. 강의를 또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특히 이제 고산 법사님께서 이론상 서문 해석해 주시는 거는 네. 정말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고산 법사님이나 김영신 선생님은 가면은 입만 쳐다보는 거죠. 무슨 말씀하시나 다 한 말씀 하시는 게 다 법문이니까 네. 그렇게 제가 좋아했어요. 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일반 교도님들, 청년의 교도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 고산 종사님 모시고 이제 공부를 했군요.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때는 또 한 가지 추억이 재밌는 게 네. 그 각산 신도영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이제 오시면은 예. 이제 서울교당 들르시잖아요. 그 저를 좋아하셔가지고 저한테 붓글 시르다가 편지를 써서 붙이셨더라고. 근데 각산 그거를 종사님이. 잊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료가 될 텐데. 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각사님하고 용타원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유현실 교무님이 간사로 계셨어요. 네. 하루는 한국보육원에 가서 네. 하룻밤 자고 오자 그러시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지금은 밀가루가 이렇게 소단위 포장이 많이 있어서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20kg 큰 단위 포장밖에 없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계속 퍼서 쓰고 밀가루 예. 하고. 근데 그 밀가루를 그러면 쫄병이 유현실 교무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밀가루는 머리에 못 이잖아요. 그렇죠. 뭐 머리를 했으니.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네. 그건 안을 수도 없고 둘이 들어야 힘들어 들기. 되는데 예. 그걸 들고 기차를 타고 가서 장흥역에서 내려서 네. 한국보육원이 한 한참 또 걸어가야 4, 돼요. 5km는 될 네, 거예요. 맞아요. 5km는 넘을 네. 거예요. 그걸 가져갔는데 둘이서 어떻게 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아유, 잡았는데 네. 얼마나 팔이 아픈지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네. 그걸 가지고 갔는데 음. 김영시 선생님이 짜장면을 잘 만드셨어요.
직접. 예. 예.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아, 그 밀가루로. 오 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 주는데 그 보육원생들하고 같이. 그렇죠. 이제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각사님하고 저하고 예. 이제 유현실 교무님하고 융타원님하고 먹는데 그렇게 맛있는 짜장면이 또 추억에 남는 거예요. 아, 큰 그러고- 무겁게 들고 간 밀가루 가지고 예, 그러고 만든- 나서는 이제 네. 하룻밤을 자잖아요. 네. 자는데 누구하고 자요? 각사님하고 둘이 자야지. 네. 근데 각사님이 금방 주무셔요. 여름에 달빛에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많이 흘렀어요. 거기 네. 바위들이 있고. 네. 나가자고. 그 물가에 앉아서 네. 그냥 밤 늦도록까지 물소리를 듣고 앉았던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림으로 상상해 보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추억이 있어요. 네. 각산 신대용 종사님 하면 정말 우리 교단에 그럼요. 예, 얼마나 훌륭한 분이십니까? 그런 분을 직접 뵙고 모시고 주무시고 물소리가 나는 데서 예. 아니 지금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 각사님한테 들었던 말씀도 그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듣고 싶어요. 그 설교를 하시면요. 네. 그 설교가 진짜 가슴이 떨려요. 네.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 하셔도 쩌렁쩌렁. 쩌렁쩌렁 울리세요. 음. 한 번은 이제 절 보고 도남교당에 가자고 그러셔요. 그래서 도남교당을 모시고 갔죠. 네. 청년 시절에. 그렇죠. 이제 도남교 이재경 선생님 계실 텐데 그 도남교당 모시고 갔는데 도남교당에 이제 신도영 선생님이 이제 교리 강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전국을 순회하면서 네, 그렇죠. 강의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도남 교도들이 서울교당에서 나간 교도니까 친하잖아요. 할머니들이나 다. 네. 근데 절 보고 아니 신도영 선생님이 목소리가 저렇게 조그매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하시냐고 마이크가 시원찮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얘기하실 때는 조근조근 가느다랗게 하니까 사람들이 목소리가 큰 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강의할 적에 연단에만 섰다 하면 그럼요. 쩌렁쩌렁. 그 풍채도 좋으시고 네. 진짜 부처님 그냥 대종사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예. 좋으신 분이었는데. 네. 아니 그날 그 맑은 그 달밤에 두 분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청년과 네, 그 네. 각산 종사님이 예, 청년 교도와 함께하는 그 마음 정말 물가에 상상만 해도 앉았을 너무- 때 예. 그 물소리와 달빛과 숲속과 그 네. 강변, 따로이 법설 안 네, 하셔도 그냥 강변에 서로 이심전심 앉아 있는 그 풍경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은 네.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젊은 시절부터 큰 교단의 스승님들을 모시고 예. 그분의 그 말씀도 받들고 또 그분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큰 행복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금생만의 인연이 아니고 세세생생의 인연이라는 걸 확신을 해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구타원님 같은 분을 가까이 모셨잖아요. 네. 그 구타원님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구타원님 교도의 노래를 구타원님이 지어주셨다는데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뭐가 그렇게 고맙냐 그래서 아니 이법선을 운전하가자를 후렴으로다가 몇 번을 불러주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 그랬더니 네. 그래 내가 개동살 적에 내 옆집에 구연서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가사는 내가 쓰고 네. 작곡은 구연서 씨한테 부탁을 해서 아. 내가 작곡을 했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 하여튼 이법선을 운전해가자 해주는 노래를 해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죠. 네. 근데 그 노래를 음. 또 인상 깊게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 한 번은 남서울교당에 최도인 교무가 계실 때인데 성타원님. 예. 그때 서울교당에 법회가 뭐 없다든가 뭐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거길 법회를 보러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가겠다 그 전화를 하고 이제
그거 갔어요. 저 산꼭대기 좀 위에 예. 있는데 갔는데 법회 시간에 조금 늦어서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네. 그 이법선을 운전해 가자는 노래를 노래가 나오고 교도 전체가 있어요. 불러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마침 성화에 그 노래를 부른 타임에 들어가셨군요. 아니 일부러 내가 오는 걸 보고서 불러준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최동희 교무님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좋았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네. 그 노래를 들으면 음. 그 이법선을 운전해 가자는 노래를 내가 들을 적에 많은 사람이 합창해서 노래를 들을 적에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 앞서 서울교당에서 청년 시절 그 고산 종사님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고산 종사님 모시면서 정말 법문도 듣고 또 문답감정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법사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고산 종사님 참 어떤 부분을 뵐 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크게 우러나오는지 한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고산 종사님은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일생에 보감을 삼을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붓을 꺼내가지고 네. 써주시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사무사 무불경이라는 그 구절인데 네. 이게 생각에 사가 없고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게 뭐 서전에 나오는 문구라고 그러시면서 네. 이제 붓으로 다 크게 직접 써주셨어요.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말씀이 됐고 네. 그 어른을 배우면서는 진짜 대종사님을 받들어서 이 예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는 분이시구나. 네. 전혀 눈꼽만큼도 사가 없으시다. 네. 그걸 아주 절실히 느꼈죠. 네. 이제 간혹 이제 그 뭐 계실 적에 이제 옛날에 건인 선생님도 잠깐씩 왔다 가고 그런 거를 모습을 보는데 완전히 아버지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교단의 어른 역할밖에 안 하시는구나. 네. 친자녀를 대하더라도 예, 예. 그걸 옆에서 봤죠. 네. 참 완전히 원불교를 위해서 예. 저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실 수가 있나 그 네. 생각을 했어요. 네. 늘 스승님 옆에 모시고 정말 어떤 질문이라도 다 드릴 수 있고 그렇죠. 공부하는 내용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는지 공부기를 이렇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스승님을 모시고 젊은 시절 일찍이 공부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이후로도 그렇게 하섬에 계실 때도 또 가고 예. 곳곳 가시는 곳마다 그렇게 또 예. 함께 찾아뵙고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특히 그 하섬에 앞서 계실 때 사모님과 함께 만삭에 어머니가 함께 갔을 때 고산 종사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 기억은 안 나는데 여하튼 네. 지금 생각하면은 깜짝 아찔한데,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너무 철이 없는 배가 안 행동, 뜨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철이 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아, 지금과 같이 뭐 자가용이라도 몰고 간다면 좀 그러니까요. 쉽잖아요. 근데 네. 그걸 뭐 기차를 타고 네. 뭐 버스를 타고 몇 번에 걸쳐서 바꿔 예. 타면서 거길 가고 예. 또 하섬이 모기는 좀 많아요. 맞아요. 그 당시. 그런 데를 그래도 일찍이 그 우리 자녀분들은 그런 종사님들을 정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그랬습니다. 아, 그게 아마 딱 또 이런 가족으로 어떤 갈 수 있는 어떤 모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서이주라고 우리 최신경 교무님이 이제 서울교당의 2세의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거기 이제 우리 그때 하섬에 뱃속에 있던 애가 아이가. 앞장을 쓴다니까 너무 지금- 좋은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네, 정말 이 세기에 우리 원불교 차세대 주인들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네. 그 주인 가운데에 또 한 분으로 우리 자녀가 또 역할을 크게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제가. 네, 정말
어느 무엇보다 우리 교도님들은 스스로가 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 함께하는 부인이나 또 남편이 또는 내 자녀가 내 손자녀가 어떻게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원불교 교도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예. 대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교당에서 어떤 소원이 계신가 그러면 그거예요. 우리 자녀 좀 같이 다녔으면. 예, 근데 예.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법사님 자녀분들은 또 그렇게 또 일찍이 근데 보니까 차근차근 불공을 하셨고 자녀들의 행여라도 마음에 거슬리지 않도록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불공을 해오신 공덕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이제 우리 집사람도 그만큼 또 신경을 쓰는 게 그 우리 이제 셋째의 상견례 할 적에 네. 그 상견례가 어려운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자리인데 그 사돈들 2분 계신 데서 네. 그 셋째 며느리가 음. 그 원불교를 갔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거기서 꼭 하더라고요. 예, 그거 참 쉽지 않은데. 예. 예. 그 놀랬죠, 저도. 저 정도로다가 그만큼 우리 사모님도 정말 자신만만하고 예, 뭔가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꿈이 대단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어이 네. 승낙을 생각을 꼭 그 자리에서 그냥 받는 거예요. 받아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어려운 자리인데 그 상대방은 네. 전혀 원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렇죠. 분들이 예, 자칫하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그냥 특별히 없다 뭐 그러면. 없다 그러고 불교 좀 가깝다 그러니까 음. 그럼 원불교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네. 딱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족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가족으로 함께 한다는 건 참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학생 시절, 학창회 시절에 여러 추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금광회라는 그 회보를 만들고 정말 열정적으로 임했던 그런 기회가 있었죠.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금광회는 그 서울교당 학생들이 그 당시에 한 70명 네. 중고등학생이 70명 모이니까 네. 꽤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서울교당 학생의 6대인데 이제 7대 그 7대가 이제 최성덕이가 이제 7대인데 그때 이제 담임 교무님 부교무님이 박정묵 선생님이셨어요. 네. 근데 박정묵 선생님이 전주 연하촌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하촌하고 비슷한 거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네. 이제 학생의 그 졸업한 사람들 위주로다가 그 친목 그 수양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이름을 고산 법사님께 가서 네. 하나 줘주세요. 그랬더니 금광 빛광자예요. 예. 금광해라고 줘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붓글씨로 써주시고 예. 그래서 금광해라는 걸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광해 법회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주동이 돼서 법회를 보고 예. 또 그 금광통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금광통신은 그 표지를 고산법사님 글씨를 칼라로다가 표지를 만들고 네. 뒤에 내용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우리가 등사를 이렇게 밀어서, 밀어가지고 예. 첨부를 해서 그래가지고 한 이제 100부 내지 150부를 네. 프린트를 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총부에도 보내고 뭐 했어요. 네. 그거를 금광통신을 제 기억에 90몇 호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10번 내지 12번 했다 그러면 10년을 한 거죠. 10년 가까이. 10년을 네. 하고 그거를 10년 동안 또 우편으로 보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교당에다 보내주고 네.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그 법회를 그 당시에 이제 유성일 선생님이 주로 계셨는데 유성일 선생님 다음에 이정은 선생님 계시고 그랬는데 법회 모이면은 네. 그 한 3, 40명 그 금강의 법회가 됐어요. 네. 거기다가
우리 금강회가 노래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송관 선생 뭐 가깝게 지냈으니까 작곡을 하나 해달라. 그랬더니 예. 그럼 날 보고 작사를 해오래요. 그래서 네. 작사를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금강회 회가. 그래가지고 금강회 회가가 송관은 작곡집에 네.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 노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법회를 이제 30명 내지 40명, 40명 내지 50명을 네. 계속해서 매주 법회를 예.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 그 일요일 날 보는 법회 외에 그 법회를 따로 또 봤었네요. 그렇죠. 그 멤버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학생회 출신들이 이제 여러 명이 그 됐는데 서울 이제 교무 나오셨죠? 우리 저 최성덕, 이원조 또 뭐 네. 지금 저 박윤철, 네. 다 그 서울교당 송경심 출신의 청년회 출신의 교우님들이시군요. 예, 그 저 금강회 금강회. 출신들이 예, 금강회 그렇군요. 출신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 많이 나왔죠. 그렇군요. 예, 금강회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또 신심을 키우고 예, 예. 출가도 많이 배출을 하고 그랬군요. 예. 예, 예, 우리 공부와 교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서울교당 법산 이법선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법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